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달력 위에 빨간 날은 휴식을 의미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그 어떤 업무보다 고된 감정 노동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지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제사 음식을 차리는 육체적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심리적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가 있듯이 우리의 정신에도 나와 남을 구분짓고 자아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이 울타리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개인의 평화로운 넌 안으로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둘째 계획은? 살 좀 빼야겠다라는 뾰족한 아이콘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원을 찌그러뜨립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이 침략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종종 독립된 개개인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되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여기고 친척들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된다는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도한 밀착은 곧 심리적 침범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개인 공간 안으로 예고 없이 발을 들이미는 행위는 상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방어 기제를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느끼는 그 답답함의 실체는 사실 나의 영토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짧은 한마디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유대감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계선을 허무는 위험한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서구권의 심리적 경계선이 비교적 단단하고 명확한 벽의 형태라면 한국식 가족관계에서의 경계선은 마치 스펀지처럼 서로의 영역을 흡수하고 뒤섞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융해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감정과 욕구가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상대의 실패를 나의 수치로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성취를 곧 자신의 성취로 여기는 자기 대상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원이 겹쳐지다 못해 하나로 뭉쳐져 경계선이 사라진 모습. 그 안에서 불안과 압박감이 소용돌이칩니다. 명절에 오가는 무례한 질문들은 종종 관심과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배달됩니다. 질문하는 이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죠. 어른이 묻는데 대답해야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말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사생활에 대해 답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건강한 관계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기꺼이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싸가지 없음이나 정 없음으로 치부하며 죄책감을 심어주곤 합니다. 경계선이 무너진 자리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자라납니다. 바로 죄책감과 분노입니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내 삶을 침범당했다는 본능적인 분노가 충돌하며 명절 내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명절이 끝난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단순히 며칠간의 피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심리적 타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생존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분별한 침범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불편함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질문이 내 경계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격이나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 부드러운 거절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되니?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속도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라고 답하는 것이죠. 핵심은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함께 나의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I 메시지를 활용한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벼운 미소와 함께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릴게요 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대응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선을 그으면 가족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억지로 참으며 쌓인 분노는 결국 명절이 끝난 뒤 연락 두절이나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지금 선을 긋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정원을 가꿀 수 있듯 심리적 담장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당신의 목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나의 심리적 영토를 온전히 지켜내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렌즈로 나를 보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친척들의 평가나 잔소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풍 같은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쾌한 잔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의 무심한 한마디, 부모님의 서운한 눈빛.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방치하면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가족에 대한 혐오로 번지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리적 디톡스입니다. 어지러운 방 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세요. 명절 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소홀했던 나의 욕구에 집중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가족이기에 더 조심스럽게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개념을 가족 전체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밀착되어 서로를 구속하는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적당한 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오래도록 잘 지내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침범을 허용하다가 결국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조금은 서먹하더라도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세운 그 심리적 경계선은 결코 이기적인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꽃피우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이 평온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헌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나를 보호하며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는 단단한 당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은 그 선이 내일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